안녕하세요.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해서 금융지주사들이 코코본드, 신종자본증권을 이제 찍어서 이제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뉴스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게 뭐겠습니까? 결국 이제 앞으로 경제 쓰나미, 위기, 충격이 온다라는 겁니다.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5대 주요 은행의 지주사들이 저렇게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건 다가올 후폭풍에 대비하는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우리들도 국민 개개인들도 이제 저런 이제 금융사들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따져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. 더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.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지금은요,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뭐든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해야죠.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되는 것 없다라는 겁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좀 더 이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좀 지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어떻게 지내야 될까?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국리 또 국리를 해야 됩니다. 지금요 이제 이래저래 이제 신한금융지주가 최근에 4천억짜리 신종자본증권 발행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금융지주는 또 이제 2,700억 할 거고 BNK도 이제 2천억을 코코본드로 조달했다라고 하죠. 뭐 이게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상황. 이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종자본증권을 이제 발행해가지고 이제 돈을 확보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? 금융지주사의 이제 BIS 비율이 이제 이렇게 대체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 총자본 비율이 16%, 15%대 이 정도입니다. 이 자본낙출에 나선 배경은 자산의 부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. 이래저래 모든 지주사가 위험 가중 자산이 전년 대비 6에서 8% 늘어났답니다. 6에서 8%. 뭐 6에서 8%가 이렇게 늘어나도 총자본 비율이 15%, 16%이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은 괜찮다. 하지만 이 은행들도 이 지주사들도 여파를 받는다라는 겁니다. 충격을 겪는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 배당 줄이겠죠. 배당 줄이고요.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더 받게 될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다.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일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 감당 못할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더 이자를 더 심하게 부담해야죠. 물론 이자를 5% 받던 사람에게 갑자기 다음 달부터 10%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. 이자 5%인데 가산금리가 이번에 0.2% 부과가 되십니다. 좀 지난 다음에 0.3% 부과된다고 하고 또 좀 지나면 또 0.5% 얘기하고 서서히 스며들듯이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. 저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마이너 대출 1억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. 1억 받았을 때 대출 금리가 얼마였냐? 1.9%였나 1.8%였나 아마 그쯤 됐습니다. 1억을 받았는데도 뭐 이자가 되게 쌌죠. 월 이자가 뭐 한 15에서 한 16만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참 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. 근데 제가 이제 그 1억을 조금씩 갚아가던 시기였거든요. 1억이던 빚을 뭐 8천만원, 7천만원 계속 이렇게 줄여가는데도 매달 내는 이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이상하다. 나중에 봤더니 이자가 한 5.5%, 5.8%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. 처음 받았던 그 대출 이자하고 비교하면 한 3배가 넘었던 거죠.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뭐 5% 대출 이자를 내는 사람에게 5.2%, 5.5%, 뭐 5.8%, 6%, 6.2% 이러다가 어느새 뒤돌아보면 대출 이자가 8%였네, 10%였네 이럴 거다라는 겁니다.
마이너스 대출, 주택담보대출, 뭐 약관대출, 뭐 여러가지 대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. 그래서 빚내면 죽는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다 라고 이제 그때가 되면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.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, 뭐 싸게 빌릴 수 있어서 좋다, 그거는 한시적인 거지 언제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지난 10년,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로 이자가 싸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빌려댔죠.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지옥을 맞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. 이제 저기 이제 거론되어 있는 KB, 하나, 신한, 우리, 뭐 농협중앙회 이런 이제 곳은 이제 자기 자본이 충분하고 PF 대출 관련한 부실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근데 제2금융권은요, 아니라는 겁니다. 앞으로 제2금융권들이 이제 맞게 될 이제 충격은 어마무시할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? 우리는 저렇게 금융지휘사들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대로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.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극복하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참 사는 게 어렵죠. 우리네 삶이 왜 이럴까?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? 라고 생각할 겁니다. 당연하죠.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. 좀 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.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래저래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신 차리고 되돌아보고 좀 살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주주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충격은 33조랍니다. 33조. 그래도 저렇게 대응을 하는데 나머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, 축협 이런 데는요,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부도 지금 현재 개판이고요. 금융원장에 누굽니까? 그 김주현이라고 하는 업계 이해관계자를 앉혀가지고 그놈 일을 합니까? 일 안 하잖아요. 일 안 하고 그냥 해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죠. 윤석열 밑에 있는 금융수장이라고 하는 놈들 중에서 제대로 된 놈이 한 놈도 없죠. 한 놈도 없어요. 전부 다 해먹을 궁리하고 그 놈들이 뭐 하겠습니까? 뭐 50억 퇴직금하는 그런 짓거리 하는 놈들의 그 부류의 한 놈이더라. 나라의 경제가 나아질 수 없습니다. 나라를 더 개판으로 만들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괜찮다 이러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? 나중에 지나면 다 터진다라고 봐야 됩니다. 터지면요, 죽어나는 거죠.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현실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